김생민 씨가 논란 후폭풍이 여기까지 오네요. 어제는 그렇게 바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오늘은 모든 프로그램 나가지 않고 하차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나요?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김생민 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 그대로 성실 그 자체입니다. 원래 술도 잘 안 드세요. 아, 그래요? 술을 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회식 자리도 거의 안 나가신다는 관계자의 어떤 전언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성실함의 대명사였던 그분이 10년 전 여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증언, 인터뷰가 고백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사실로 밝혀졌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하지만 한 명에게만 사과를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10년 후에 뒤늦게 뒷북 사과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럼 본인의 이름을 건 고정 프로그램 방송을 모두 다 중단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참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분 광고도 그렇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김생민 씨 입장에서 빠를수록 좋은 판단입니다. 물론 소속사하고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에 고민을 했겠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동안 너무 좋았던 이미지였기 때문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서 설마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성실했던 김생민 씨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것도 사실 그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아주 실수로 정말 피치 못할 실수가 아니고 의도가 좀 껴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김생민 씨의 팬카페까지요. 그렇게 최근에 생겼다고 하던데 폐쇄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본인이 소속했던 곳, 소속사까지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프로필에 지금 없더라고요. 김생민 씨 이름이나 사진이 말이죠. 네, 일단 알아보니까요. 그 이제 기획사 측에서 하기는 얘기로는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에 그 계약을 맺었어요. 전속 계약을. 근데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애당초 프로필 사진과 이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기자들이 찾아보니 사진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삭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프로필을 찍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해명을 들었습니다. 네, 참 무섭죠, 세상. 26년 방송 생활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인데요. 지금 꽤 오랫동안 함께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출연 중이던 동료들에게까지 폐가 되지 않을까? 송은이 씨나 김숙 씨는 특히 이 김생민 씨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꼬를 터준 사람이 송은이 김숙 씨인데요. 팟캐스트로 게스트 출연하면서부터 이제 김생민의 영순위원회가 탄생이 됐는데 본인이 이런 잘못, 본인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동료 출연자들까지 프로그램에 내림으로써 같이 피해를 본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김생민 씨가 본의 아니게 그런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상을 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방송가에서도 무려 출연하는 게 벌써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많은 프로그램이 중단하면서 일으킬 파장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모두 내려놓은 김생민 씨입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이 언론에 보도된 어제까지 보면은요, 피해자를 만난 날부터 언론 보도까지 한 열흘이 있거든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분들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았겠냐. 너무 갑작스럽다.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열흘 동안을 지낸 걸까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연예 매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처음에 여성분이 제보를 한 것이 시점을 보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몇 주간의 취재진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고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연락을 시도한 거죠. 김생민 씨에게 이런 피해자의 주장이 있다.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김생민 씨가 그러면 이제라도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용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3월 21일 만나서 첫 대면을 하고 사과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추행 보도가 난 것은 어제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간의 그 공백이 남아요. 그럼 그동안에 김생민 씨와 소속사는 과연 무엇을 했겠느냐는 얘기죠. 물론 소속사의 입장이 어제 바로 나왔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사과드린다는 공식 도의의 입장을 사과 표명을 했지만
네.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이로 인해 이렇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10년 전에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자겠지만 제작 관계자들, 방송 프로그램, 심지어 시청자들까지 김생민 씨 한 명으로 인해서 피해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을 네. 뻥 터뜨렸어요. 사전에 언지를 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이실 듣고 하지 않고 언론 보도에 의해서 폭발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파장이 엄청날 텐데 그 모든 책임은 이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김생민 씨에게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특유의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맨이었거든요. 네. 지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광고는 광고대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바로 맨몸으로 접하고 수습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약금까지 있겠는데요, 이거? 네, 특히 방송 프로그램도 충격이 크지만 더 큰 네. 거는 사실 CF입니다. CF는 말 그대로 광고주가 상품을 판매로 호감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을 섭외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 그 피해액이 상당한데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6개월이라든가 1년, 많게는 네. 2년간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배상을 한다. 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거는 이제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따라 물론 달라집니다. 근데 김생민 씨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식품이라든가 보험, 자동차 아마 단발성 광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계약 조건은 물론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위약금을 물어줄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김생민 씨가 1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계약한 이후에 벌어진 게 아니고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고요. 소속사하고 좀 조율한 다음에 변상 여부를 아마 논의할 것 같습니다. 데뷔 이후에 리포터로서 스타 동료들을 만났지만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했던 김생민 씨였습니다.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요. 이렇게 다잡곤 했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철없는 시절에. 내가 이 스타와 친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와, 진짜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지? 아주 철없던 시절이고 10년 좀 넘고 나서는 기도하는 게 하나예요. 내가 대중에게 이 스타의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무언가 열심히 해나가면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김생민 씨에 대해서요. 오늘 근데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한 방송을 했다는 작가 말이죠. 네. 김생민 씨가 2008년에 이 일이 있을 당시에 프로그램을 3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아주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네. 김생민 씨가 빠짐으로써 사실 충격을 많이 받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한 프로그램을 같이 김생민 씨가 일했던 작가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김생민 씨가 사실 그 회식 자리를 많이 피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가 2006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 기간이었고 아내가 회식 자리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고 그래요. 아주 네.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생민 씨가 아까 조경 기자가 뭐 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술은 잘 마시고요. 네. 대신 회식 자리를 잘 안 가는 걸로. 그런데 그때는 웬일인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것도 두 사람에게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네. 참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당시가 이제 신혼 때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김생민 씨가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한 뒤에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사실이라면 어떤 심경에서였을까요? 통안의 눈물이죠. 어떤 네.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진작에 내가 사과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소문이겠지만 네. 당시에 피해자가 총 2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술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여성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은 당신이 기억하는 그대로 행동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하고 수습을 했다면 10년 후에 벌어질 이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 같은 네. 후회 상황 때문에 통화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체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라고 내려놓은 김생민 씨입니다. 너무 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나요? 다시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기자분들은 보시는지요? 이번 미투와 관련된 연예인들이 하차한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아, 뭐 다른 사례하고 틀려가지고요. 그동안에 뭐 병역이라든가 뭐 음주라든가 다양한 일로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미투 관련은 모두가 하나같이 워낙 각인이 세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복귀하는데 언젠가는 복귀하겠지만 아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로 보여집니다. 네. 10년 된 일이지만 말이죠. 김생민 씨 이야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서
설마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성실했던 김생민 씨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것도 사실 그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아주 실수로 정말 피치 못할 실수가 아니고 네. 의도가 좀 껴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김생민 씨의 뭐 팬카페까지요. 그렇게 최근에 생겼다고 하던데 폐쇄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본인이 소속했던 곳, 소속사까지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프로필에 지금 없더라고요. 김생민 씨 이름이나 사진이 말이죠. 네, 일단 알아보니까요. 네. 그 이제 기획사 측에서 하기는 얘기로는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에 그 계약을 맺었어요. 전속 계약을. 네. 근데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애당초 프로필 사진과 이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기자들이 찾아보니 사진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삭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네. 그것과는 무관하게 프로필을 찍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해명을 들었습니다. 네. 참 무섭죠, 세상. 26년 방송 생활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인데요. 지금 꽤 오랫동안 함께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출연 중이던 동료들에게까지 폐가 되지 않을까? 송은희 씨나 김숙 씨는 특히 이 김생민 씨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네.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김생민 씨가 논란 후폭풍이 여기까지 오네요. 어제는 그렇게 바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오늘은 모든 프로그램 나가지 않고 하차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나요? 사실은 저도 참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네. 김생민 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시는 바 그대로 성실 그 자체입니다. 원래 술도 잘 안 드세요. 아, 그래요? 술을 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회식 자리도 거의 안 나가신다는 관계자의 어떤 전언도 있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성실함의 대명사였던 그분이 10년 전 여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증언 인터뷰가 고백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사실로 밝혀졌죠. 본인이 네. 인정을 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하지만 한 명에게만 사과를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10년 후에 뒤늦게 뒷북 사과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네. 됐던 거죠. 자, 그럼 본인의 이름을 건 고정 프로그램 방송을 모두 다 중단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참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분 광고도 그렇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김생민 씨 입장에서 빠를수록 좋은 판단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소속사하고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에 고민을 했겠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동안 너무 좋았던 이미지였기 때문에 믿었던 네.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이런 이제라도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용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네. 3월 21일 만나서 첫 대면을 하고 사과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추행 보도가 난 것은 어제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간의 그 공백이 남아요. 그럼 그동안에 김생민 네. 씨와 소속사는 과연 무엇을 했겠느냐는 얘기죠. 물론 소속사 입장이 어제 바로 나왔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사과드린다는 공식 도의 입장을 사과 표명을 했지만 네.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이로 인해 이렇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10년 전에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자겠지만 제작 관계자들, 방송 프로그램, 심지어 시청자들까지 김생민 씨 한 명으로 인해서 피해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을 네. 뻥 터뜨렸어요. 사전에 언지를 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이실직고하지 않고 언론 보도에 의해서 폭발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파장이 엄청날 텐데 그 모든 책임은 이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김생민 씨에게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특유의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맨이었거든요. 네. 지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광고는 광고대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바로 맨몸으로 접하고 수습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약금까지 있겠는데요, 이거? 네, 특히 방송 프로그램도 충격이 크지만 더 큰 네. 거는 사실 CF입니다. 아. CF는 말 그대로 광고주가 상품을 판매로 호감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을 섭외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 그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사실 물꼬를 터준 사람이 송은이 김숙 씨인데요. 네. 팟캐스트로 게스트 출연하면서부터 이제 김생민의 영순이가 탄생이 됐는데 본인이 이런 잘못, 본인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네. 동료 출연자들까지 프로그램에 내림으로써 같이 피해를 본다는 게 사실 네. 문제입니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김생민 씨가 본의 아니게 그런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변상을 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방송가에서도 무려 출연하는 게 벌써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많은 프로그램이 중단하면서
일으킬 파장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모두 내려놓은 김생민 씨입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이 언론에 보도된 어제까지 보면은요, 피해자를 만난 날부터 언론 보도까지 한 열흘이 있거든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분들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았겠냐. 너무 갑작스럽다.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열흘 동안을 지낸 걸까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연예 매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여성분이 제보를 한 것이 시점을 보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몇 주간의 취재진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고 팩트를 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연락을 시도한 거죠. 김생민 씨에게 이런 피해자의 주장이 있다.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김생민 씨가 그러면 네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6개월이라든가 1년, 많게는 네. 2년간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배상을 한다. 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거는 이제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따라 물론 달라집니다. 근데 김생민 씨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식품이라든가 보험, 자동차 아마 단발성 광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계약 조건이 물론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위약금을 물어줄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김생민 씨가 1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계약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고요. 소속사하고 좀 조율한 다음에 변상 여부를 아마 논의할 것 같습니다. 데뷔 이후에 리포터로서 스타 동료들을 만났지만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했던 김생민 씨였습니다.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요. 이렇게 다잡곤 했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철없는 시절에. 내가 이 스타와 친해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와, 진짜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지? 아주 철없던 시절이고 10년 좀 넘고 나서는 기도하는 게 하나예요. 내가 대중에게 이 스타의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무언가 열심히 해나가면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